전국의 신수제비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플러스 등급수학 마블링 끝내준 한승우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 새로운 단원 들어왔습니다. 우리 자연수다라고 해서 공부를 할 텐데, 뭐 자연수라는 것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쭉 배웠었던 수야. 1, 2, 3, 4 이렇게 나가는 수를 자연수라고 합니다. 도대체 얘들이 어떤 성질이 있겠느냐라는 게 이번 단원 전체 목적이야. 됐니? 결국 뭐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숫자를 다시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 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이 뭐냐면 중단원 첫 번째 단원이 소인수 분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번 단원의 목표는 소인수 분해다 라는 것을 공부를 하는 건데, 소인수 분해야. 자, 느낌에서 딱 오지 않습니까? 뭔가를 분해하는 거야. 소인수를 분해한다? 이게 아니라 자연수라는 것을 한번 분해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연수라는 것을 무엇을 이용을 해서 소인수다라는 것으로 분해해서 숫자를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겠다라는 거지. 그럼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장점들이 있지 않겠니? 우리가 숫자라는 것을 쭉 분해를 했을 때 필요한 장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장점들은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아시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번 단원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었던 숫자인 자연수를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분해해 보겠다라는 거야. 숫자를 자연수를 분해할 텐데 누구를 이용을 해서? 소인수를 이용을 해서 분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소인수가 뭐냐는 거지. 그지? 그래서 소인수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보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나눗셈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나눗셈 얘기야. 자, 나눗셈을 하면은요, 우리는 몫이라는 것과 나머지라는 게 있다라는 것은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12라는 숫자가 있어. 12라는 숫자를 내가 5로 나눌 겁니다. 나눗셈도 할 줄 알지? 5분의 12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은 12라는 숫자를 5로 나누면 몫은 2고요 나머지도 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럼 얘를 우리가 조금 촌스러운가? 검산식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니? 12라는 숫자는요 5로 나눴을 때 몫은 2고요 거기다가 나머지가 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이때 나머지는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됩니까? 나머지 2라는 것은요 당연히 0 이상이어야 되고요, 나누는 숫자인 5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조금 유식하게 문자로 나타내면, 자연수 A와 B가 있는데, A라는 숫자를요 B로 나눴을 때 몫이 존재할 거고요, 거기에다가 뭐가 더해진다고? 나머지가 더해집니다 라는 거 다 어려운 얘기 아니라고. 물론 이때 나머지라는 놈은요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0 이상이고요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 B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이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만약에 나머지가 존재하지 않을 때, 즉 나머지라는 놈이 0일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지. 이해되니? 예를 들어서 12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를 내가 5로 나누지 않고 예를 들어서 5보다 작은 4로 나눴다 칩시다. 4로 나눴으면 몫은 3이고요 나머지는 엄서용 이렇게 되는 거지. 이때 우리는 12는요 4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됐니? 이때 우리는요 조금 뭐라고 하냐면, 4라는 놈을 12의 약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3이라는 놈도 12의 약수다 라고 얘기를 하지. 맞니? 그 다음에 12라는 놈은 4의 또는 3의 뭐다? 배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됐니? 약수와 배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약수와 배수라는 것은요 어떤 자연수 A와 B와 C가 있을 때, 어떤 A라는 자연수가 두 개의 자연수인 B 곱하기 C의 곱으로, B와 C의 곱으로 표현이 됐을 때, B라는 놈과 C라는 놈을 뭐라고 합니까? A의 약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물론 A는 B와 C의 배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됐지? 그러면 선생님, 갑자기 소인수분해 얘기를 하다 약수를 왜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는데, 요 약수라는 놈의 다른 표현이 바로 뭐냐면 인수라는 거야. 이해되니? 약수라는 놈의 다른 표현이 인수라고. 그럼 선생님 조금 느낌이 와요. 우리는요 자연수를 분해할 건데 소인수 뭘 거다? 약수일 거라는 거지. 자연수를 약수들의 곱으로 분해하겠다라는 거군요 라는 게 이번 단원의 목적이라는 거야.
됐니? 자연수라는 거를요 약수들의 곱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선생님 약수가 인수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인수가 약수라고 바꿨을 때 소인수, 소약수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그럼 소자가 붙었습니다. 작은 약수인가요? 자, 그래서 소자가 붙은 이유를 또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요 자연수를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겁니다. 자연수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건데 이제부터 자연수는요 가장 작은 1이라는 놈이 있어. 됐니? 그 다음에 어떤 놈이 있냐면 소수다라는 놈이 있을 거야. 소수점이 있는 소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소수다라는 걸 해결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합성수다라는 세 개로 우리는 자연수를 분류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잖아요. 뭐 이런 어쩌라고요 라는 건데 그럼 소수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소수는요 약수를 어떤 약수를 1과 자신 이해되십니까?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숫자를 우리는 소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합성수는 뭐냐면요 1도 아니고 소수도 아닌 1과 자신 외에 다른 약수를 가지는, 즉 약수가 2개 말고 3개 이상인 숫자를 우리는 합성수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1은 그냥 1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라는 숫자가 있다 치자. 2라는 놈은요 약수가 누구랑 누구밖에 없니? 1과 2밖에 없어요. 1이라는 건가 2는 자기 자신이잖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소수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이해되니? 3이라는 숫자도 볼게. 3이라는 숫자도 1과 3이라는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 그래서 3이라는 놈도 우리는 소수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야. 소수는 뭐라고? 1과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약수를 가지지 않는 자연수를 소수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해되니? 그럼 예를 들어서 4라는 숫자 보겠습니다. 4라는 숫자의 약수는요 1도 있고 4도 있지만 누구도 있니? 2도 4의 약수잖아. 그러면은 얘는 1과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약수를 가지고 있지. 이해되니? 그래서 요 놈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다? 합성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그럼 약수의 개수를 볼게. 선생님 1이라는 놈은요 약수가 몇 개 있습니까? 약수가 1개 있어요. 자기 자신밖에 없거든요.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약수가 몇 개 있다고요? 2개 존재합니다 라는 거야. 합성수는요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아니라 3개 이상 존재하는 숫자들을 우리는 합성수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예를 들어서 8 같은 거 볼게. 8이라는 놈은 약수가 1도 있고 2도 있고 4도 있고 8도 있잖아. 이해되니? 1과 자기 자신 외에 약수가 2개나 더 있지. 이런 놈들을 우리는 합성수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느낌이 옵니까? 소인수분해라는 건 소수인 약수의 곱으로 자연수를 분해한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여기다 써놓을까요? 소인수분해 개념은 뭐다? 우리가 배운 자연수라는 것을 분해하는데 뭘로 분해한다고? 소수인 뭘로? 약수로. 소수인 약수로 분해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선생님 일단 뭐 약수라는 개념도 알았어요. 소수라는 개념도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 소수를 내가 2고 소수 3도 소수 이거 외워야 됩니까? 뭐 외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소수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 나중에 배우면 배울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굉장히 신기한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소수를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디다 숫자를 탕 집어넣으면 소수가 튀어나오는 그런 상자가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없어. 소수는 그게 없기 때문에 특별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소수는 굉장히 특별한 성질을 가진다고. 됐어? 그럼 소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했는데 고대 그리스에 그리스 맞나 모르겠어요.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숫자로 끝난 보통 그리스죠. 그죠? 아닌가요? 자,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아저씨가 소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숫자를 일단 쓰자. 1, 2, 3, 4, 5, 6, 7, 8, 9, 10 썼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썼어. 20에 많다. 22, 23, 24, 25, 26, 27, 28, 29, 30까지만 쓰자. 쭈루루룩 이렇게 숫자를 썼단 말이야. 선생님, 소수라는 놈의 성질을 가만히 보니까요.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가져요.
자기 자신 말고는 약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니? 누군가의 배수가 되지 않는 수야. 이해됐어? 4라는 숫자는요 1과 4 외에 2라는 약수를 가져. 무슨 말이야? 4는 2의 배수란 얘기야. 8도요 1과 8 외에 다른 약수인 2와 4를 가져요. 즉 8은 2의 배수도 되고 4의 배수도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소수라는 놈은 누군가의 배수가 되질 않아. 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거든. 1의 배수 의미 없잖아. 자기 자신의 배수 의미 없잖아.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약수가 없으니까 누군가의 배수가 안 되는 거지. 거기서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1이라는 놈은 소수가 아니잖아. 소수 아니니까 지우자고. 2라는 놈은 소수잖아. 2를 동그라미 치고 2의 배수들은 절대로 소수가 아닐 거냐. 2의 배수들을 다 지우겠다는 겁니다. 2의 배수들은 왜요? 누군가의 배수가 됐잖아. 절대로 소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숫자 딱 보니까 3이 있네. 3도 소수가 맞더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고 나서 3이 소수니까 3의 배수들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고요. 소수가 될 수 없다고요. 왜? 누군가의 배수들이니까.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5라는 놈이 남았네. 5도 역시 살아남아 있더라는 거야. 5는 약수가 1과 5밖에 없는 소수들라는 거지. 그러면은 5의 배수들도 다 지우면 되겠더라는 거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숫자 뭡니까? 7이 남아있더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누구? 7의 배수들을 다 지워버리면 되겠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쭉 보니까 11이 남아있네. 11도 소수가 되고 11의 배수들 다 지우면 되고 그 다음에 13도 살아남아있고 13의 배수들 다 지워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17, 17의 배수 다 지우고 19, 그 다음에 23, 29 이렇게 소수들을 찾을 수 있더라는 거지. 무슨 말이니? 앞에서부터 누구 소수야? 그럼 그놈들의 배수 다 지워. 그 다음 숫자 넘어가서 얘 소수야? 그놈의 배수 다 지워. 그 다음 숫자 살아남아있는 놈 요놈 소수네? 그리고 다 지워. 이렇게 찾은 소수가 1부터 30까지 2가 있고 3이 있고 5가 있고 7이 있고 11이 있고 13이 있고 17이 있고 19가 있고 23이 있고 29까지가 1부터 30까지의 소수입니다 라고 찾을 수 있더라는 거지. 소수를 어떻게? 채처럼 걸러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소수를 채처럼 걸러냈기 때문에 요놈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라토스테네스가 만든 채다라고 해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소수는 이렇게 찾아낼 수 있더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요 선생님 소수를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그럼 자연수라는 것을요 소수인 약수의 곱으로 표현한 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인수 분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2 좋아해. 나 지금 12라는 숫자가 있어. 12라는 숫자를 가만히 보니까 2로 나누면 6이거든요. 6도요 2 곱하기 3으로 표현이 되거든. 12라는 숫자를요 소수인 2와 3의 곱으로만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2라는 숫자를 2 곱하기 2 곱하기 3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런데 선생님 이 똑같은 거 두 개를 곱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8이라는 숫자를요 보면은 2 곱하기 4고 얘도 4도 4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네요. 그럼 8도 소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소수인 2들로 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귀찮은 게 생겼어. 예를 들어 볼까? 64라는 숫자가 있어. 64를요 가만히 보니까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더라는 거야. 됐니? 64라는 것은요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2라는 소수만 6개 곱해져 있는 숫자입니다 라는 건데 이렇게 쓰자니 뭔가 촌스럽더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여러 번 똑같은 거를 곱할 때 다음과 같은 성질을 이용합니다 라는 거야. 됐니? 자, 그럼 볼게. 세 번째 거듭제곱이라는 거 볼게요. 자, 방금 표현한 게 이거야. 선생님 2라는 놈을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2를 3개 곱했어요.
선생님 2를 3개 더했을 때도요 2 더하기 2 더하기 2라고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2를 3개 더했을 때 야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2를 3개 곱한 거니까 3개 더한 거니까 3 곱하기 2라고 쓰자라고 우리는 단순화 시켰다고 수학은. 그지? 아 더하기 3개를요 곱하기로 바꿨습니다 라는 성질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2를 3개 곱한 거는요 똑같은 거 3개 곱했잖아요. 뭐라고 써주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해서 우리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합니다. 얘는 2를 3번 곱했는데 그 3번 곱했다의 의미를 2의 오른쪽 위에다가 3이라고 써주자는 거지. 됐니? 그래서 얘를 2의 세제곱 2의 3번 거듭제곱 3거듭제곱 또는 2의 3승이다 라고도 표현을 해. 승이라는 표현은 옛날 표현이긴 하는데 승이라는 게 뭐냐면 승마 알아? 승마? 승마가 뭐야? 말 타는 거지. 올라타다란 뜻이야 승이. 이해되니? 그래서 2 위에 3이 올라탔잖아. 그래서 2의 3승이다 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2의 세거듭제곱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똑같은 거를 거듭해서 곱했다라는 거야. 2의 세거듭제곱 2의 세제곱 또는 2의 3승. 영어로는 뭐 큐브라고 하죠. 어? 큐브라고 해. 자 그러면 선생님 요 놈은요 결국 이 얘기네요. 표현을 해보니까 어떤 숫자를요 똑같은 거를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싸바싸바 해서 a까지 몇 개를 n개의 a를 곱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자? a의 몇 승이다 몇 거듭제곱이다 n번이니까 n이라는 숫자를 오른쪽 위에다 씁시다 라는 거야. 이해됐니? 이때 요 숫자를 내가 표현할 방법이 필요하네. 올라타 있는 숫자. 요 올라타 있는 숫자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수다 라고 얘기를 해. 옆집 누나 이름이 아니야. 지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됐니? 올라타 있는 숫자를 우리는 지수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럼 밑에 있는 a는 뭐라고 할까? a는 밑에 있잖아. 그래서 밑이라 그래 그냥.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 a를 밑으로 하고 지수가 n이다 라는 것은 a를 n번 곱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자 그럼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요 우리는요 소인수분해를 훨씬 더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더라는 거야.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선생님 64라는 게요 2를 6번 곱한 겁니까? 그럼 2에 몇 승이다 몇 번 거듭제곱했다 6번 거듭제곱했다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더라는 거야. 그럼 64라는 자연수는 소수인 2가 6개 곱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자연수를 분해할 겁니다. 이해됐어? 근데 선생님 소인수 분해도 이해를 했어요. 소수가 뭔지도 알았어요. 이제 소수를 찾는 방법도 알았어요. 지금 내가 알았다는 거 다 지우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소인수 분해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숫자가 주어졌을 때 그놈의 소인수 분해는요 어떻게 됩니까? 저 삽질해야 됩니까? 삽질도 방법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 볼게. 84라는 숫자가 있어. 내가 얘를 소인수분해하고 싶어. 얘를 띡 보자마자 딱 보자마자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입니다 라고 얘기를 못해. 그렇잖아. 그럼 얘를 삽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즉 소인수분해를 순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얘기야. 됐니? 그래서요. 얘는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 방법을 씁니다. 소인수분해 하는 방법이야. 네 번째 봅시다. 소인수분해입니다. 자, 우리는 인수라는 게 약수랑 같은 개념이다 라는 것을 배웠고요. 소인수라는 것은 결국 뭐라고? 소수인 인수 또는 약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얘는 인수라고 쓸게. 인수는 약수랑 같은 말이야. 소수인 인수를 소인수라고 하고 소인수 분해할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84라는 놈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소수가 있는지 봐봐. 내가 알기로는 가장 작은 소수는 2라는 짝수야. 2야 2 그지? 그러면은요 가만히 보니까 84는 2잖아. 그래서 나는 84를 2로 나눌 건데 누구로 나눌 거냐면 2로 나눌 겁니다 라는 것을 왼쪽에 쓰자는 거지. 됐니? 그러면은 2로 나누면 2, 4, 8에다가 2는 4니까 42라고 내려올 거야. 됐니? 다시 42를요 2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2로 나누시면 21이더라는 거야. 21은 홀수라서 이제 2로 안 나눠져. 그 다음 작은 소수가 누구냐라고 봤더니 3이거든. 3으로 나눠지고 3, 7, 21이고 7이라는 놈이 소수더라는 거야.
소수로 나눠질 때까지 계속 나누는 겁니다 라는 거야. 됐니? 그랬더니요, 야, 2라는 놈은 2라는 놈이랑 3이라는 놈이랑 7이라는 놈이랑 결국 84를 2로 나누면 42를 2로 나누면 21을 3으로 나누면 7이야. 2를 곱하면 21, 다시 2를 곱하면 42, 다시 2를 곱하면 84야. 무슨 말이야?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요 놈들끼리를 다 곱하면 그 결과가 누가 된다고? 84가 된다고. 결국 요 놈들을 다 곱하면 84네요. 2가 2개 있고 3 하나랑 7 하나를 곱했으니까 84는 2에 2개 그리고 3 그리고 7로 곱하시면 됩니다라고 소인수 분해를 완성할 수 있어. 이해됐니? 얘를요 요렇게도 표현을 해. 84잖아. 84는 2 곱하기 얼마야? 42야. 2는 소인수야. 42는 다시 2 곱하기 21이야. 2는 소인수야. 그 다음에 21은요 3 곱하기 7인데 역시 3과 7은 소인수야. 요렇게 쭉 분해를 해놓고 여기 있는 놈들만 다 곱하시면 소인수 분해 된 겁니다 라는 건데, 사실 얘나 얘나 똑같은 거 아니야? 얘되니? 얘랑 얘는 똑같은 그림이야. 단지 2개로 나눴다 라는 거밖에 없다고. 그럼 얘는 대각선으로 쓸 거고 얘는 밑으로 쓸 건데 어느 게 쓰기 편하니? 대각선보다는 그냥 밑으로만 계속 써가는 게 편하지. 그래서 우리는 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소인수 분해를 할 겁니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됐나?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누구를 결국 자연수를 분석하고 싶은 거야. 자연수를 배우고 싶다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자연수를 뭐 하겠다? 제대로 분석하고 싶은데 그 분석의 첫 번째가 뭐라고? 소인수 분해로 분해하겠다라는 거야. 자연수를 분해해서 잘근잘근 씹어 먹겠다는 거지. 그러면은 도대체 소인수 분해가 뭔가 봤더니 소수인 약수가 소인수고 결국 소수인 약수의 곱으로 분해하겠다라는 게 소인수 분해였다고. 그럼 우리는 약수의 배수의 개념을 알았어. 그지? 약수와 배수의 개념을 배웠고 약수가 바로 인수다라는 거지. 그럼 도대체 소수는 뭐냐라고 봤더니 자연수는 1과 소수와 합성수로 분류되더라. 1이라는 것은 그냥 1이고 소수는 뭐다?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놈이 소수야. 1과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약수를 가지는 놈, 즉 약수가 3개 이상인 놈을 우리는 합성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해되니?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숫자를 소수인 놈들로 분해하는 것을, 곱으로 분해하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데, 똑같은 숫자 여러 개 곱하는 거 촌스럽잖아. 그래서 우리는 거듭제곱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다고. 똑같은 숫자를 n개 곱했으면 a의 n승이다. a를 우리가 밑이 있으니까 밑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위에 올라간 놈을 우리는 지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할 때는 그대로 쭉 나눠주시면 됩니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도대체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장점은 뭐가 있냐라는 거지. 결국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자, 5번째입니다. 소인수 분해를 했어요. 그럼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요, 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면요, 거의 없게도 약수를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더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84라는 숫자가 있어. 방금 해봤더니 소인수 분해를 했더니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이더라는 거야. 내가 바로 물어볼게. 얘 약수 몇 개 있을까? 약수 몇 개 있어요? 네. V를 가르치는데 어쩌라고요? 네. 3개 있다는데요? 네. 약수가 몇 개 있냐라고 했을 때 잘 봐. 야, 약수가 3개 있다? 좋아요. 약수가 2 있고 3 있고 7 있나? 1은 어쩔 건데? 1은 모든 놈의 약수잖아. 자, 그래서 약수라는 놈을 우리가 세려면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은 뭔지 알아? 되게 촌스럽게 이렇게 센다. 1 있고요. 84 있고요. 그 다음에 2로 나눴을 때 2 있고요. 42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3 있고요. 3, 2, 6에다가 3, 8, 24니까 28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세. 근데 요놈의 약수가 몇 개인 줄 알아? 12개나 있어. 그럼 얘를 요렇게 세가지고 이제 6개 했네? 반 찾았네? 6개 더 어디다 쓸 거야? 다시 쓸까? 공간 좁으니까. 그렇게 세더라는 거지. 그러면은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약수를 빨리 개수를 셉니까? 요렇게 셀 수 있더라는 거야.
자, 84의 약수다라는 것은요. 84의 약수라는 것은 확실한 건 뭐냐면 84의 인수, 즉 소인수인 2와 3과 7 외에 다른 소수가 곱해져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2라는 놈은 84의 소인수잖아. 84의 소인수잖아. 여기에다가 5라는 다른 소수가 곱해져 있는 10이라는 놈은 절대로 84의 약수가 아니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은요, 84의 약수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만 가져야 된다고? 84의 소인수인 2와 3과 7로만 구성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야. 이해되니? 2와 3과 7 외에 다른 놈으로 구성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더라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요렇게 쓸게. 야, 그러면은요, 84의 약수는요, 결국 뭡니까? 2의 몇 승 곱하기 3의 몇 승 곱하기 7의 몇 승, 요런 형태로밖에 구성이 안 되겠네요. 이해됐니? 그런데 선생님, 2와 3과 7은요, 2와 3과 7 외에 다른 놈이 들어가는 건 안 되지만 안 들어가는 건 가능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2라는 놈은요, 84의 약수잖아요. 2만 있지 3이랑 7은 없잖아요. 그래, 안 들어가는 것까진 괜찮아. 이해됐어? 그렇지만 2는 최대 몇 개까지 곱해져 있어? 84에 2개까지 곱해져 있어. 2를 3개 곱한 누구는 8이라는 놈은 84의 약수가 돼? 안 돼? 안 돼. 안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 누구보다는 84의 소인수의 지수보다는 작아야 되더라는 거야. 같은 것까진 봐줄 수 있어. 자,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을 가만히 살펴봤어요. 물론 3이라는 것은 3이 한 개 곱해졌으니까 3의 1승이라고 봐도 되지. 7이라는 놈도 7의 1승이라고 봐도 되지.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2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1 아니면 2가 들어가겠네? 맞아? 그런데 2는 안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며. 2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이해됐니? 3이라는 놈도 볼게. 3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요, 오직 1만 들어갈 수 있어. 물론 3이 안 들어가는 것도 가능해. 이해됐어? 7 위에 있는 지수도요, 최대 1까지밖에 못 집어넣어. 7 위에도 1까지밖에 못 집어넣어. 물론 안 들어가는 거는 가능해. 7이.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1을 곱했다라는 것과 같고, 또는 2의 1승을 곱했다라는 것과 같고, 또는 2의 2승을 곱했다라는 것과 같다는 얘기지. 3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그냥 거기다 1 곱했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고, 1이 들어갔다는 것은 3을 곱했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라고. 그 다음에 7이라는 놈도요, 안 들어갔다는 것은 1을 곱한 거랑 같은 말이고, 결국 7의 1승이라는 것은 7을 곱했다라는 거랑 같은 거라고. 요 3개 중에 1개와 요 2개 중에 1개와 다시 2개 중에 1개, 3개 중에 1개와 2개 중에 1개와 2개 중에 1개가 곱해져서 약수가 구성되는 거지. 그럼 요 놈은 몇 가지? 3가지. 얘는 2가지 경우, 얘도 2가지 경우지. 요 경우들을 곱한 몇 개의 12개의 약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이해되니?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네. 다시 한번 볼게. 다른 숫자로 예를 들어볼게. 자, 다른 숫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숫자를 보여서, 예를 들어서 20이라는 숫자가 있다 칠게. 소인수부터 해야겠지? 소인수분해 20을 2로 나누시면 10이고요. 다시 10을 2로 나누시면 5야.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럼 요놈의 약수는 도대체 몇 개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따져보려고 했더니, 20이라는 것은요, 요놈의 약수는 소인수가 누구밖에 없다고? 2와 5밖에 없다고. 2의 몇 승 곱하기 5의 몇 승입니다 라고만 표현될 수 있다고. 그런데 요 위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최대 2까지니까 1이나 2가 들어갈 수 있지. 물론 2가 안 들어가는 것도 가능해. 이해됐니? 5라는 놈도 5의 1승인 거니까 최대 1까지밖에 안 들어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까지밖에 없어. 물론 5가 안 들어가는 것도 가능해.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는 몇 개 있다고요? 3가지 경우. 2가 안 곱해지든지, 아니면 2의 1승이 곱해지든지, 2의 제곱이 곱해지든지 라는 3가지가 있고, 얘는 5가 안 곱해지든지 아니면 5의 1승이 곱해지든지 라는 2가지가 있더라고.
그럼 얘들 중에 하나랑 얘들 중에 하나를 짝짓기 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곱하기 2가지에서 몇 개? 6개가 가능하더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왜 얘는 3개입니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최대 들어갈 수 있는 2에다가 안 들어가는 거 하나를 더 더한 거네요. 얘는 왜 2개입니까? 라고 봤더니 최대 들어갈 수 있는 1에다가 안 들어가는 경우 1가지를 더한 거네요. 아하. 그러면은요, 얘를 우리가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더라는 거야. 어떤 숫자가 A의 P승 곱하기 B의 Q승 곱하기 C의 R승이다 라고 소인수 분해가 됐다 칩시다. 그랬을 때 요놈의 약수의 개수는요, P라는 놈은요 1부터 P까지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지. A의 지수는 안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 P 플러스 1가지를 집어넣을 수 있고, B에 대해서는 Q 플러스 1가지의 경우가 가능할 것이고, C에 대해서는 R 플러스 1가지의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들을 곱해주시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약수의 개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볼까? 84는 어떻게 되더라고?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 곱하기 7의 1승이니까 약수의 개수는 2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1 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14개, 3, 4, 10이지. 미쳤나봐. 12개가 있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20이라는 것도요, 약수의 개수는 2 플러스 1 곱하기 1이니까 1 플러스 1을 해서 결과는 3 곱하기 2에서 6개의 약수가 존재합니다 라고 찾을 수 있더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소인수 분해를 하면 누구를 가지고? 소인수들의 지수들을 가지고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더라는 거야. 정말 좋지 않습니까? 소인수의 지수를 가지고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심지어 약수를 다 구할 수도 있어. 볼게. 자, 그럼 약수를 구할 건데 소인수 분해를 위한 약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먼저 20부터 볼게. 20이라는 것은 뭡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라고 했어요. 됐어? 그러면은 2의 제곱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1이 있고 2가 있고 2의 제곱이 있다며. 5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1과 5가 있다며. 얘를 가지고 나는 요런 표를 그릴 수 있더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는 1, 2, 2의 제곱을 썼어. 요쪽에는 내가 1과 5를 썼어. 요 안에 표는 6개의 칸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요 6개의 칸에다가 가로와 세로에 있는 숫자들을 곱할 거야. 1 곱하기 1은 누굽니까? 1이잖아요. 1 곱하기 2는 2잖아. 1 곱하기 2의 제곱은 누구라고? 4잖아. 1 곱하기 5는 5잖아. 2 곱하기 5는 10이잖아. 2의 제곱 4 곱하기 5는 얼마라고요? 20이라고요. 따라서 요 안에 있는 빨간 숫자로 쓰여있는 요 6가지가 전부 뭐라고? 20의 약수라고요. 1과 2와 4와 5와 10과 20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고. 요 3가지와 요 2가지에 의해서 6개의 약수가 나오는구나. 왜 3가지야? 요 2가지에다가 없는 거 하나를 더하는 거야. 왜 2가지야? 요 1가지에다가 없는 거 하나를 더한 거야. 그래서 3개 곱하기 2개 해서 뭐라고? 6개라고. 그 6개는 얘들끼리 곱해서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약수를 구할 수도 있고 약수의 개수도 한 방에 구할 수 있더라는 거야. 뭘 이용하면? 소인수분해 이용하면. 하나 더 해볼게. 선생님, 얘는 2개짜리만 되는 거 아닙니까? 84 한번 보자고요. 84라는 놈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이더만 얘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얘는 표를 2번 만들면 돼. 표를 2번 만들면 돼. 이해되니? 먼저요, 요 둘 가지고 표를 만들어요. 아닙니까? 작은 거부터 할까? 3과 7만 가지고 표를 만들어 볼게.
그럼 3 가지고 가로에다 3을 깔고 세로에다 7을 깐다면 3으로 가능한 거는 1과 3 두 가지밖에 없어. 7에 의해 가능한 거는 1과 7 두 개밖에 없어. 얘들을 가지고 만들면 11은 1이야, 31은 3이고 7일은 7이고 37, 21이야. 요렇게 4개가 나와. 그래 놓고 요 4개를 가지고 다시 표를 만드는데 1, 3, 7, 21을 다시 가로에다 깔아. 1, 3, 7, 21을 깔았어. 나온 결과를. 그 다음에 2라는 놈은 2의 제곱까지 있으니까 1과 2와 2의 제곱이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럼 얘들을 쭉 곱하면 11은 1, 3일은 3, 7일은 7, 21일 거고 얘는 2, 6, 14, 42가 될 거고 얘는 4, 12, 28, 84가 돼서 여기 몇 개 있니? 4 곱하기 3, 12개가 존재하는 거지. 근데 왜 4 곱하기 3이냐는 거지. 요 4는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 있는 개수지. 2 곱하기 2에서 나온 거잖아. 2 곱하기 2 곱하기 3 전체 12개의 약수를 구할 수 있더라고. 표를 한 번 더 그리면.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 12개의 약수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해서 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더라? 아, 소인수 분해를 하세요.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를 하면 어떤 숫자는 뭐라고 표현될 거다? 어떤 수의 지수 곱하기 또 다른 수의 지수 곱하기 또 다른 소인수의 지수다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됐니? 여러 개가 있어도 상관없어. 이때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더라? 항상 지수 플러스 1들을 다 구하신 다음에 뭐 하시면? 곱하시면 됐습니까? 지수 플러스 1들을 다 구한 다음에 곱하시면 그게 바로 약수의 개수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약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자? 표를 가지고 구할 수 있더라는 거야. 2개짜리, 3개짜리면 2개짜리 한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되고 2개짜리면 완전 간단하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A의 P승 곱하기 B의 Q승입니다 라고 하면 표를 만들어라 라는 거지. 표를 만들어서 요놈은 1, A, A의 제곱 찡찡찡 해서 A의 P승까지. 얘도 1, B, B의 제곱 띵띵띵 해서 B의 Q승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안을 가로와 세로의 곱으로 채워주시면 약수들을 다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심화까지 가시면은요 약수들의 총합도 구할 수 있어. 양의 약수들의 총합도 구할 수 있어. 그건 아마 최상위 수학 정도를 공부를 하시면 배우게 돼. 그렇지만 일단 요까지를 공부하신 다음에 우리는 일단 개념 잡자는 거야. 뭐라고? 아,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자연수를 배웁니다. 자연수를 배우는데 그 자연수는요 분석을 하고 싶어. 뭘로?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일단 분석을 하고 싶어. 그럼 소인수 분해는 도대체 뭐냐? 소수인 인수, 즉 소수인 약수의 곱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소수는 뭐냐는 거지. 자연수는 1과 소수와 합성수가 있더라. 1은 1이고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약수가 2개밖에 없는 숫자고, 합성수는요 1과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약수를 가지는, 즉 약수가 3개 이상인 숫자들하는 거야. 촌스럽게 그냥 곱하면 쪽팔리니까 어떻게 하자고?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자고. A가 n번 곱해졌다. A의 n승이라고 하자고. 이때 n을 지수라고 하고 밑에 있는 놈을 밑이라고 한다는 거야. 미쳤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밑이라고 한다고. 됐니? 이때 소인수 분해는 뭐라고요? 아, 그런 소인수들을 거듭 제곱 형태로 표현을 했구나. 거듭 제곱 형태로 표현을 딱 하고 나니까 어떤 장점이 있더라? 양의 약수, 약수의 개수를 정확하게 한 방에 찾을 수 있더라는 거고, 약수도 손쉽게 찾을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수의 총합도 우리는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 약수 배수가 됩니다라는 것도 알게 될 거라고. 약수 배수 관계도 소인수 분해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는요 일단 소인수 분해 관련된 거 이제 좀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부분들 잘 정리를 해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스텝 1 문제, 우리 기본 풀수 문제 쭉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좀 문제를 풀면서 오늘 배운 것들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문제 풀어볼 테니까 쭉 공부를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